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조민영, 이재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FOMC 교체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94포인트 하락한 2014.5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곧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4월 FOMC 회의와 일본은행 정례 금융정책 결정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있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등은 소폭 상승한 반면 현대차, 포스코, 삼성물산 등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한 한진해운은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했지만 한진칼 등 일부 계열사 등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우려가 줄어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포인트 상승한 703.7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셀트리온이 소폭 상승했고 코데지 컴바인, 호미팜, 파라다이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한용희 전문가의 팅크웨어가 22.5%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지엔코가 23.9% 기록했고요. 1위는 김태훈 전문가의 한솔 CMP가 60.5%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민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조민영 전문가의 강스텐 바이오텍 현재 마이너스 3.9% 손실 중인데요. 조민영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제대열 기반의 줄기세포 치료 개발 기업인데요. 기업의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런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이잖아요. 파이프라인이 탄탄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 이 세 가지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편입한 이유는요, 2017년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적자 기업이지만 왜냐? 연구를 하느라고 거기에 돈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017년에는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왜 2017년에 관심 종목 편입하지 왜 벌써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니까 주식은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거고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지금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바닥은 이미 여기 가격대 12,000원, 13,000원대에서 이미 다져졌고요. 점차 올라오고 있고 현재 부근에서 이때 제가 아마 드렸을 겁니다. 이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좀 나오는 모습,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오면은 이 강스텐 바이오텍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면요,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유지하겠고요. 손절가는 역시, 손절가도 13,800원으로 지난번과 똑같이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재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이재선 전문가님,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 예전보다 수익률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충분히 10% 이상대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는 있네요. 예, 근데 지금 요 눌림이 끝나고 이제 지수가 다시 시작을 하면은 대형주가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 다시 한번 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별로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해철을 봐드릴게요.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이 굉장히 좋았죠. 자, 요건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상승이 충분히 나온 후에 지금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3.5% 정도 이렇게 눌림이 나왔지만 여전히 최상단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에서도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최소 40% 이상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고 장기간 시세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차트만 이렇게 돌파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업황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제철강 가격이 벌써 열연 쪽은 50% 이상이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M&A, 그러니까 현대아이스코라던가 동부특수강 등등 해서 지금 합병한 기업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반영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반영하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8만 원 이상은 가야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여기 좀 조정을 받았다. 오히려 6만 원 전후로 이렇게 주면은 이 부분은 아직 보유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매수자리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대림뱅코가 제가 제가 초반에 나와서 추천을 드리고 10% 이상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였어요. 한동안 계속 1위권에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았지만 이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추세가 한 번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스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14,000원만 보면은 14,000원대만 오면은 바로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 바로 오늘 보이고 있죠. 벌써 오늘만 해도 6.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켜준다. 14,000원은 강하게 지켜주는 구간이다.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 B2B 시장뿐만 아니라 B2C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요즘 먹방 이후에 직방이 유행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TV 프로그램을 봐도 그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다시 한번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욕실 쪽에서도 약간 시스템화되는 부분 그리고 실내 렌탈 부분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대림비엔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23,500원 정도를 절대 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깨면 바로 복구를 해줍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갭으로 돌파해서 하루 만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날 13%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쉬어가는 횡보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수익난 종목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LIG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하나탈레스랑에서 수주에서 좀 뒤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여기 밀려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복구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손절하실 분들은 이 정도에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0만 원 정도 올라와 주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 종목을 좋게 보기 때문에 저처럼 장기적으로 좀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힘의 원리를 이해하는 차트 분석의 달인 조민영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차례가 왔는데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무료 강연에 참여하셔가지고 많이 배워가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들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제 무료 강연회가 또 진행되는데요. 무료 강연회 참석하셔가지고 강의 자료들 많이 받아가실 분들, 기초적인 내용들도 다 드리니까요. 무료 강연회 신청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육구기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급등주를 잡는 비법이죠. 급등 초입.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다음날 시가에서 쉽게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육구기법의 마지막 복습 들어갑니다. 복습. 그래서 복습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종목을 잡아서 어떻게 수익이 났었는지 그것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구기법 복습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면은 천천히 일단은 흐름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매수 전략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써니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써니전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하락 추세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가 하락 곡선이 완만해지죠. 완만해지지 않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한 번, 두 번 이중바닥형 또는 삼중바닥형을 찍으면서 이평선을 완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종목만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는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언제 합니까? 6일선이 횡보 내지 상방향을 가리킬 때, 약간 6일선이 평행을 이룰 때 또는 위쪽을 가리킬 때, 이때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나는 좀 너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좀 복잡할 것 같아 하시면은 이렇게 양봉이 9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위에 안착을 하고 상단에 거래량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2배 이상이 급증해야 된다. 장 끝나면은 종목 돌려보시잖아요. 예, 그때 한번 잡아보시고 다음날 시가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시가 매수. 아시겠나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주식은요, 가장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정신이 복잡해져서 매매가 더 안 돼요. 여유롭게 다음날 시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천천히 여유롭게 차분하게 주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시가에서 매수했어요. 그렇죠?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차례대로 한번 단계 보면은 하락 추세에서 2단계 6일선이 횡보 또는 상향을 만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전거래량 대비 2배 이상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자, 그때 다음날 시가에서 매수, 여기가 매수 급소라는 거예요. 별표 한 3개는 쳐야겠죠? 그렇죠? 자, 보시면 이 뒤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급소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가 매수 시점이에요. 매수 시점. 보시면은 9일선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보이시죠? 이거 보시면은 천천히 올라가죠. 천천히. 9일선을 타고. 가격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9일선. 가격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일선에서 꼬리를 닿았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다시 닿았다가도 다시 말아 올리고. 전에는 왜 9일선을 보냐? 상한가 제한폭이 15%였을 때, 15%였을 때는 5일선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변동성이 확대됐죠. 30%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9일선을 보게 된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정책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매매 기법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시장의 그런 정책대로 매매 방법, 변동성대로 또 매매 방법도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9일선을 유지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차익실현 어디서 하냐? 매도는 어디서 해? 올라갔을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보면 매수는 기가 막히게 잘 하시거든요.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도 보시면은 매수는 정말 이 저가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으세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봐도. 근데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해서 수익이었던 게 손실로 전환되기도 하고,
한 30% 수익 봤던 거를 5% 정도에서 다시 이만큼 수익을 다시 보게 되고 이만큼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오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9일선 기준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6일선과 9일선. 먼저 6일선이 선행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6일선 보시면은 상승곡선이 완망이에요. 여기서는 또 추가 급등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주가의 급등락이 있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6일선이 일단 먼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일선, 까만색 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급등락이 이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지잖아요. 이때가 매도 급소라는 거예요. 먼저 볼 때는 6일선을 먼저 보는 거예요. 6일선이 횡보일 때는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6일선이 상방을 가리키는데 9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6일선이 상방향인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해요. 이거는 홀딩이에요. 아시겠나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 강연에서 온라인 강연에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인 하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급등합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6일선을 보면서 6일선은 선행선, 선행 또 9일선은 기준선이라고 했죠. 9일선은 기준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6일선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다음 종목. 일단 써니전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카카오 일봉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 일봉 차트도 보시면은 이 이평선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9일선이 하방, 6일선이 하방인데 일단은 주가 자체도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차례 급락이 이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하락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죠. 일단 단기 이평선을 평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완만하게 만듭니다. 왜? 급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평선을 모아줬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차트 공부하시면은 이평선이 밀집지역 또는 하락했을 때 완만해질 때 올라가는 이런 골든크로스 배우실 거예요. 그런 거에 기본적인 거에 입각한 그런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각 매매 방법들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맞는 기법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곡선이 완만했다가 주가가 평행을 이루면서 이평선, 단기 평선이 횡보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급증해서 수급을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수급. 그 다음에 양봉이 뜹니다. 9일선. 돌파 패턴이 나와요. 이때 다음날 시가에서 그냥 매수하시라고요. 이때 장중에 머리 아프게 막 언제 사지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여기서 다음날 시가에서 매수. 급소해서 매수하시고 9일선 버티시라는 거예요. 9일선 기준선이니까 홀딩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올라가죠. 중요한 건 매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팔아요? 6일선이 횡보할 때 준비. 여기서 6일선이 횡보하면은 준비, 마음의 준비를 내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구나. 현금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 빠지면 얼른 차익 실현하시고.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해서 잡는 것과 파는 것 모두 다 가능한 기법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볼게요. 이런 기법 보시면은 단기 매매에는 소형주 너무 잡주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어떤 게 가능해요? 대형주도 가능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작은 종목 아니잖아요. 이 종목 보셔도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쭉쭉쭉쭉쭉쭉 뭐 맨날 음봉이에요. 게다가 갭까지 하락하면서 하락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6일선을 주가를 조정하면서 6일선을 고르게 만들어주죠. 단기 평선을 횡보시켜줍니다. 횡보 또는 위로 꺾어줍니다.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전거래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양봉이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음날 여기서 시가 매수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유롭게 매수하시고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그냥 보시는 거예요. 양봉 올라가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격이 많이 큽니다.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어요. 9일선이라. 그러다 보니까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이평선에는 회귀 본능.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이격이 일어나면 뭐 공시도 내각되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산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올라가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팔아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어떻게 돼요? 9일선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죠? 다시 한번 반등을 줍니다. 그 뒤에 하지만 여기서 추가 급등을 하지 못하고 주가를 완만하게 만들어요. 이평선이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이 단기 이평선이 완만해집니다. 그 뒤에 주가가 빠질 때 이때 매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쉽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뭐 보조지표만 한 5개, 6개 붙여놓고 뭐 이것저것 안 되는 경제 분석, 산업 분석 하실 필요 없어요. 큰 거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잡지식이 들어가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요. 잡지식이 들어가면 더 안 돼요. 잡지식이 들어가면은 전혀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이밍만 놓치고 힘들어질 뿐이에요. 이것저것 이제 잡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 제대로 배워가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꾸준한 수익.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박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대박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꾸준한 수익, 꾸준한 중박을 바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박 한번 잡자고 대부분 보시면은 올라가는 종목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물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제 종목 상담 요청 받고 막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이러면 제가 또 답변도 드리고 하는데 너무 고점에서 물려 계세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못 사서 얼른 매수하시죠. 분석도 안 하시고 그 뒤에 물리면 이제 분석한단 말입니다. 뭐 포털 사이트 토론 게시판 이런 데 가보면은 죄다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물려가지고 고점에서. 그러다 보면은 고점에서 물린 건 답이 없어요. 항상 저점에서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점에서 하락곡선을 타다가 돌려진 이 타이밍.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타이밍. 짧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대추세를 잡는 기법도 있지만 여기서 소파동 잡는 기법이 육구 기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소파동을 잡지만 운이 좋으면요.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다가 운이 좋으면은 대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써니전자였죠. 써니전자 같은 차트가 한번 잡아가지고 200%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상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전에 본 것처럼 써니전자처럼 그렇게 운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 번에 운을 바라는 게 아니라 꾸준한 수익을 보다가 안정적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 행운을 바라시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3월 28일 월요일에 대박 플러스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종목이냐? 자, 차트 보세요. 여기서 톱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공개해드렸어요. 이 종목이 톱텍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14%, 저점 대비 고점이 14.54%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이번에는 32.66%. 저점에서 고점까지. 30.66%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간단한 차트만 봐도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기업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근데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 금요일에 대박 플러스에 방송했던 한국알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때 들여서 한국알콜 차트 한번 보여드려요. 자, 보시면은 추천한 날 저점 대비 고점이 14% 상승했죠? 이런 것처럼 여유롭게 매매 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4월 11일 월요일 대박 플러스 방송에서 했던 이 숨겨놓은 종목이 별표 3개까지 치면서 막 아글아글 썼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대신정보 통신이었거든요. 이 종목 흐름 한번 볼까요? 이때 말씀드려서 저한테 무료 강의에 좀 참석하신 분들은 이 종목 잡으셔가지고 그 다음날 이때는 또 상한가 또 이때는 갭상승했다가 좀 늘려줬고요. 오늘은 6일선을 지켜줍니다. 이거 9일선 지키면서 가면 되잖아요. 어려우세요? 저는 안 어렵거든요. 하나도. 이런 종목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찾아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66.8%예요. 저점 대비 고점이. 이번에는 오늘 가져온 종목은 한국화장품이라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제조. 뭔가 이상한 거 했더니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기가 막혀요. 200일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항대를 맞았던 부분을 상한가 갔는데 저항대를 이렇게 맞았어요. 그 뒤에 가격 조정을 준 뒤에 다시 한번 돌파해 줍니다. 돌파해 준 패턴. 이거는 그냥 끝내주는 거죠. 이거 못 사시면은 뭐 주식 그만두셔야. 예, 그거는 뭐 그렇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보세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69기법에 포착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 드렸는데요. 목표가는 매물대 가장 큰 곳으로 잡았어요.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짧게 해가지고 여기 지지라인이 형성됐거든요. 이탈하는 시점인 29,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지금 메모해 두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또 숨겨나온 종목 보여드리기 전에 수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파란색 선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살까라는 거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종목, 이 종목이거든요. 저는 이 종목 대신정보통신이랑 비슷한 차트, 패턴의 차트예요. 대신정보통신이랑. 이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물려가지고 힘드신 분들,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상담 예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거 해결하셔가지고 내일 좀 속 시원하게 내일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민영 전문가의 69기법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황금바닥줄을 잡는 미다스, 이재선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온 이재선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는 기법 강의를 잠시 중단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쭉 짚어드렸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제가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저항을 지금 돌파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5% 정도? 더 올라가면은 신고가까지 나올 정도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이면 이제 지진 여파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들었을 때였죠. 그렇지만 다음 날 바로 3점 중반대 3.5% 정도 복구하고 바로 또 저항을 돌파했다. 계속 모든 증시들이 다 돌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4월 마지막 주잖아요.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은 정신 없으시죠? 네, 뭐 주간 원유 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3월 뭐 주택 건수라던가 그리고 GDP 발표 같은 경우가 있죠. 미국에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니까 뭐 애플이라던가 뭐 이베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뭐 포드 자동차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웃나라인 일본의 BOJ에서 또 통화정책 회의가 나옵니다. 정신없죠, 여러분.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갈게요. 먼저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GDP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크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고 지금 미국이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와가지고 한 0.7%에서 0.6%까지 지금 기대치를 자꾸 낮추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면은 그래 기대치가 낮아지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관여하지 마세요, 그쪽은. 네. 그리고 FOMC나 이제 BOJ 같은 경우는 FOMC는 지금 옐런 의장이 이미 올해는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고요. 6월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봅니다. 이번에도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6월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지금 괜히 잘못했다가는 안 좋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보고 간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4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OJ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지진 영향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통화적으로 인해서 이제 양적 완화나 이런 경기 부양 쪽으로 좀 펼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굉장히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만 간단히 해드리고 갈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미국 GDP에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에요.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 여러분 뭐 지겹게도 많이 보셨죠? 방송에서도 보시고 여러분 집에 그 HTS에서도 보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밖에 회사 출근했다 들어오신 분은 MTS를 보실 거고 지겹게 보시죠? 네. 코스피 일봉 차트. 작년에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중국도 좋고 막 세계 경기가 그래도 괜찮다 부양하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했던 세계 증시가 점점 우려감을 낳더니 급락이 한번 나오죠.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권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이만큼,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우려가 나오더니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을 합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왜 하락을 하게 됩니까? 이걸 보셔야죠. 금리 인상하면 안 좋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을 조금 회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유동성을 좀 회수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좀 이탈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금 이탈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여러분, 금리가 지금 인상되기 시작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불황형이 어쩌니 하는데 그래도 전세기 몇 안 되는 수출이 지금 흑자가 나오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적자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금리를 인상한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진다라는, 개선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단계적인 이슈가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오래 끌리지도 않죠. 내려온 만큼 금방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말하고 연초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유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나왔죠. 시장이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뭐든지 안 좋은 게 있으면 다 갖다 붙여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특하게도 지킬 자리는 다 지켜줍니다, 항상. 굉장히 강한 증시라는 거예요. 지킬 자리, 밸류에이션을 손상시키지 않는 부분에서는 항상 급반등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유가 우려 있어서 이만큼 왔다. 우리나라가 뭐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석유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너무 크게 신경 쓸 것까지는 없다. 어느 정도 안정만 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유가도 지금 44달러, 43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화가 돼 있죠. 40달러 위면 안정이에요.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이 정도 오래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작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0달러는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시계가스도 나오고 하면은 못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44달러는 어느 정도는 저항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 2000포인트를 지금 살짝 넘어와 있어요. 넘어와서 변동성이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변동성이 깨끗하게 보세요. 변동성이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 뭐 지진의 여파라고 해도 3%씩 하루에 3% 중반씩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다 그래요. 중국도 하루에 4.5% 빠지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캔들이 작아지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할까요? 글로벌 증시랑 지금 디커플링 상태, 동조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앞부분에 지표랑 여러 가지 GDP랑 통화정책이랑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는. 그게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잠깐 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월봉 차트로 좀 길게 한번 봐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박스권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세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로 주가가 1000포인트도 깨지고 내려갑니다. 그 후에 여기서 뭐 차정인이 전차군단이니 해가지고 지수를 쭉 끌어올리죠. 우리나라 지수를. 네. 그래서 2200포인트까지 뭐 역사상 최고가까지 돌파 시도가 나옵니다. 그 후에 지지부진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강의 드릴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말씀드립니다. 많이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2배가 넘는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것도 지수가, 종합지수가. 그러면은 좀 숨고르기 해야죠. 제가 맨날 100m 달리기 하면은 지금 100m도 뛰기 힘들지만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면은 너무 숨이 가빠서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쉬었다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간인 거예요, 이거는. 그 기간이다. 아시겠죠? 지금이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코스피 지금 2000 넘어왔는데 여기서 2050 정도 가면은 부딪히지 않나요? 제가 맨날 저항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또 다시 밀리는 거 아닌가요? 또 1800 가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많으세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00도 돌파할 것 같다라고 3월 14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장은 아니지만 돌파는 할 겁니다. 3월 14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돌파하는 조건도 말씀드렸고, 돌파를 못하는 이유도 말씀드렸고요. 네. 앞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기간 매물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다. 저항을 돌파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어드리는 그림인데, 박스권으로 보시죠.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면 주식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닥터든 루비니 교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런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가질 거면은 지금 다 주식을 매도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는 거는 어떤 종목이라도 내가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강한 집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렇게 저는 아주 미세하지만 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까지만 가도 한 2080 정도는 충분히 간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했는데 캔들이 작아지고 있다고 했죠. 방향성을 모색하는 겁니다. 갭으로 2000 돌파한 다음에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중후반 정도에 방향성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상방을 좀 더 유력하게 보긴 하는데
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는 월말이라는 거예요. 월말이면 월말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월말 효과라는 게 있죠. 네. 월말 효과라고 해서 그 기간이 딱 있으면은 분기별 말이면 더 좋았을 텐데 4월이면 4월 말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겠죠. 증권사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윈도우 디렉션 효과라는 게 나올 수 있다.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원래 말일날 나온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D+2죠. 네, D+2죠. 그래서 말일보다 조금 전에 나옵니다. 이틀 전 정도 전에 나옵니다.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월말 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말일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중반에서 중후반 사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이 부분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월말 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말일 아니에요. 네, 알고 계시고 하방으로 가더라도 월말 효과 때문에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다. 2000을 잠깐 흔들어 놓는 정도? 그래서 다시 복구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 가면 말씀드렸듯이 2080 가까이도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상방으로 강하게 튀었을 경우고 최대 목표치인 거고 2050에서 60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증시다. 지금 2020에서 한번 맞고 밀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근거 중 하나가 이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입니다. 여러분 수급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간다 이 얘기만 많이 들으셨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계속 그랬잖아요. 네. 2월 중순 정도까지 빠져나갔습니다. 5일머니도 나가고 그리고 제가 하는데 여러분 이건 알고 가세요. 연초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구조적인 거라서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작년에 2015년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다가 수익을 어느 정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말에 청산을 하겠죠. 예, 수익을 확정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초부터는 한 번에 다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 계속 조절을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새로 담기 위해서 비워야겠죠. 바구니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옵니다. 최소 짧아도 1월 말, 늦으면은 이제 2월 중순 정도까지 나와요. 올해 2월 중순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정확하게 2월 18일부터 제가 집계를 한 겁니다. 2월 18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6조 가까운, 어마어마하죠.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달 만에 6조 가까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 조금씩 뭐 1000억, 뭐 2000억 이렇게 중간에 매도를 했다고, 외국인이 매도했다고, 이제 지수 끝난 거 아닙니까? 외국인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000억, 2000억 갖고는 외국인 절대 안 떠나요. 뭐 5000억씩 막 매도를 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000원, 5000원씩 계속 매도를 했다. 그러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다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중간에 잠깐 조절하는 정도. 그리고 외국인도 여러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 단기 한머니성 자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잠깐 빠져나가는 정도는 우리가 받아주자고요. 아시겠죠? 수급을 믿고 가셔라. 네. 그리고 자 다음 코스닥은 간단히 봐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세계 증시에서도 제일 강했고요. 그렇게 해서 잘 버티고 있다가 아까 코스피 올해 1월 연말에서 1월까지 하락이 나올 때도 코스닥은 잘 버텼어요. 그러고 나서 설 연휴 끝나고 갑자기 급락을 한 번 했죠. 네. 갑자기 설 연휴 끝나고 급락을 했습니다. 네. 설 연휴 끝나고 조금 지수가 밀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밀릴지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 정도까지는. 근데 단기간에 가격 조정을 지금 안 받았었잖아요. 이거를 받은 게 오히려 시장은 더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700포인트 하는데 700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690 정도가 저항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월봉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6년간의 박스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1월에 박스권을 뚫고 대상승에 시작이 됐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받고 횡보가 시작됩니다. 횡보 시작되는데, 자, 700포인트만 여기에요. 그림이 정확하지 않네. 요 정도란 말이에요. 안 닿아요, 이게. 닿지 않아요. 700까지 안 올라요. 690에서 다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690에서. 기술적으로는 690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690을 지금 돌파해 있고 700은 어려운 지수권이 아닙니다. 700이라는 숫자, 100단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려운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 하나만 잘 그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저항성, 지지성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저항은 이미 돌파해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그런 지수다라고 많이들 듣고 알려져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 6개월 사이에 거의 1조 가까이 9천억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외국인 관여율이 적다. 근데 외국인이 최근 6개월 사이에는 1조 가까이를 매수했다. 제가 시장을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근거가 됩니다. 수급이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제가 이렇게 막 시장 설명을 많이 해드리니까 저는 종목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종목 오늘도 두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GK라는 종목입니다. 뭐 세븐럭, 뭐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업체죠. 자, 그래서 작년에 지금 유오커가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 하다가 메르스가 터졌죠. 그러면서 많이 떠났습니다. 다 떠나고 일부만 와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공안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옵니다. 거기다 이제 노동절 앞두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옆에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가려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다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카지노도 GKL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보실 수 있겠죠. 자, GK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뭐 제가 이거 매수 가격을 정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여기 25,500원 정도를 제가 손절 가격으로 드렸어요. 근데 25,500원 정도 근처에 와주면 땡큐한 가격이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000원까지 드릴게요. 자, 기존에 이제 여기 급락이 나오고 저항을 받던 돌파하려다가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온 이 구간, 요 구간까지 가면은 기술적으로는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2,000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미약품.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작년에 산오피부터 시작해서 7조 원의 라이선스 아웃을 기록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올 거고, 그것들은 제가 똑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네. 지금 구간은 굉장히 주가가 디스카운트 돼 있는 구간이다. 네. 왜냐면은 작년에 올라온 게 너무 많아요. 올라온 폭이. 그리고 갭으로 뛰어가지고 80만원 넘어가지고 이렇게 돌파 시도를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바로는 못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산오피 계약권 바로 오전 나왔는데, 그거 나온 다음에도 바로 못 가요. 퀀텀 프로젝트 나온 거 좋습니다. 이제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될 거예요. 분기별로. 좋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쉴 땐 쉬어야죠. 지금 쉬는 구간이다. 인정해주고 손절가는 여기 한 61만 원 정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는 일단 70만 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최대 목표치는 전 10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85만 원까지 보시면은 그 정도에서 이제 절반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선의 주식시장 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박 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